안녕하세요. 벌써 6강입니다. 이번에는 열 전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 전달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이 온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섭씨 온도입니다. 우리가 셀시우스였나요? 이름이 헷갈리는데 사람 이름을 딴 거죠? 요 화씨 온도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그 0도다 10도다 뭐 여름에 40도다 하는 거는 다 일반적으로 섭씨 온도를 쓰고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물이 어는 점을 우리 0도에서 물이 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각 지점을 기준으로 두고 이 사이에 그 눈금을 100등분을 한 온도가 섭씨 온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실제로 우리가 이 0도라고 하는 것보다 더 추운 온도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영하 1도, 영하 10도 이런 식으로 부르던가 마이너스 10도다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얘를 지금 계산하고자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하 10도라고 하는 것도 사람한테는 춥지만 실제로 이것도 꽤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꽤 열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역학이라던가 어떤 거를 공부하고자 할 때 얘는 지금 음수가 돼버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준점을 바꿔보자 해서 우리가 절대 온도라는 거의 개념이 도입된 겁니다. 우리가 얘를 켈빈 온도라고 부르는데 제가 절대 온도가 아니고 이제 보니까 켈빈 온도라고 썼어야 되는데 뭐 거의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K라고 쓰지 이렇게 도K라고 쓰지 않아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듯이 이 영하 10도 같은 게 쭉 내려다 보면 더 이상 추워질 수 없는 온도가 나옵니다. 이게 마이너스 273.15도였나요? 이렇게 되는데 이 제일 추운 이론적으로 가장 추운 온도를 0으로 두자. 그래서 우리가 0켈빈이라고 하고 여기서 쭉 가게 되면 이제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섭씨 온도가 0도가 있었잖아요. 얘가 제일 추운 게 273이니까 얘는 물이 어는 점이 273 켈빈 온도가 됩니다.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끓는 점이 373 켈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섭씨 온도와 그 켈빈 온도는 273만큼의 온도 차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눈금 크기는 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미국이 단위를 우리처럼 안 바꿔줘서 얘네가 이제 화씨 온도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켈빈 온도라는 거를 SI 단위라는 걸로 전 세계 통일을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화씨 온도가 안 지켜지죠. 이 안 지켜지는 이유, 안 고친다는 뜻이에요.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나 절대 온도로 바꾸지 않는 이유는 너무 여담인가요? 이 미국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교육하자니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한국은 되게 잘 보급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하지만 꼭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화씨 온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물의 혼합물도 아니고 옛날에 물을 안 얼게 하려고 염화 암모늄이라는 걸 물이랑 섞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몇 도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이너스 그냥 21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 정도에서 얼었어요. 그리고 물을 끓는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0도. 근데 얘와 얘 사이를 우리가 말하는 이 1도도 그 단위로 나누는 게 아니고 얘네는 이 사이를 100등분을 한 게 아니고 180등분을 했어요. 180등분을 어디서 나왔냐? 우리가 요런 좀 자동으로 안 그려지네요. 반원은 180도죠. 그래서 그 도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겁니다. 미국은 대부분 우리가 호드법이라고 부르는 그 도에 의해서 많이 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느 점과 끓는 점을 180등분한 온도고 그걸 계산이
요렇게 된다고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죠. 근데 얘네도 연력학을 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얘도 마이너스 화씨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도 쭉쭉쭉쭉쭉쭉 0화씨 온도에서 막 마이너스로 제일 추운 온도까지 내려왔더니 그게 마이너스 460화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켈빈 온도랑 똑같이 야 이번에도 얘를 0으로 두자. 한 온도를 우리가 랭킨 온도라고 하고 화씨와 랭킨 온도는 460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섭씨와 켈빈은 273 차이 난 것처럼 화씨와 랭킨 온도는 460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되니까 한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의 목표였던 전도, 대류, 복사가 나오는데요. 얘는 우리가 세 가지의 대표적인 열절당 방법으로서 개념을 한번 좀 익혀보겠습니다. 이런 거 보기 전에 그냥 한번 익혀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드럼통이 있고 여기에 불이 이렇게 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땔감 떼운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쇠꼬챙이를 이렇게 넣습니다. 너무 말랑해 보이는데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얘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너무 손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처음에는 뭐 탁 꽂았을 때는 별 생각이 없지만 조금 지나면 손이 굉장히 뜨거워질 겁니다. 그쵸? 왜냐면 이 쇠꼬챙이를 따라서 열이 흐를 거니까요. 우리가 이때 흐르는 이 열을 열 전달의 방법을 열 전도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매질을 타고 와서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손이 있고 사람이 그냥 졸라맨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 쇠꼬챙이가 엄청 길지 않는 이상 또는 이 불이 엄청 작지 않는 이상 이 불이 이 주변에 공기를 데피게 되죠. 또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볼까요? 이거보단 여기다 손을 이렇게 얹으면 위에 있으면 이 손은 엄청 뜨겁죠. 왜냐면 우리가 이 대류라는 현상에 의해서 얘를 뭐 열대류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불이 이 공기를 뜨겁게 데펴서 이 공기가 위로 상승하려는 힘에 의해 손을 데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요 실에 이렇게 지금 지지고 있다면 이 실이 다 따뜻해지죠. 그거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불꽃 나고 있는 앞에 유리를 이렇게 설치하고 그러니까 옆에 실이에요. 옆에 실. 우리가 사람이 요 앞에 서 있으면 이 얼굴 후끈후끈하죠. 유리를 관통해서도 열이 전달되기 때문인데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만드는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전자기파에 의한 거를 우리가 복사열전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도, 물체의 이동 없이 열이 물체의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흐르는 현상입니다. 방금 우리가 배웠듯이 쇠꼬챙이를 고온부인 불꽃에다가 꽂게 되면 그 열이 점점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까지 넘어와서 우리의 손을 뜨겁게 하겠죠? 그게 물체가 쇠꼬챙이가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도라 그러고 이 열이 전달되려면 쇠꼬챙이라는 이 매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을 전달하는 물체를 의미하고 이게 우리가 그 매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공 중에서는 열 전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공 중에 쇠꼬챙이를 끄지면 열 전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해보면 불에서 사람이 이렇게 쇠꼬챙이를 안 꽂아도 얘가 대류에 의한 열 전달도 발생을 하지만 이 공기도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발생해요. 공기도 전도 열 전달을 아주 느리지만 발생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열을 전달할 공기 자체가 없다면 전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열 전도에 의한 전달되는 열량은 열 전도도 온도차에 비례하고 물질의 두께에 반비례하며 이것을 정립한 걸 우리가 퓨리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면 어려우니까 한번 봐볼게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벽이 있고요. 이렇게 불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로 열이 막 전달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이해하기 쉽게 토치로 그냥 이 벽을 막 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불에 의한 열량이 잠시만요. 불에 의한 열량이 이렇게 벽 너머로 넘어갈 거예요. 이 딱 생각을 해보시면 이 열량을 우리가 뭐 A라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Q라고 쓰니까 Q라고 하겠습니다. Q는 비례할 거예요. 뭐냐면 이 불꽃의 온도가 뜨거울수록 반대편으로 열이 점점 많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온의 온도와 저온의 온도의 차이에 비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델타 T라고 적고 온도 차라고 적습니다. 온도 차에 의해서 온도 차가 클수록 열이 많이 전달될 거예요. 그리고 온도 차가 작을수록 열이 적게 전달될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씩 쓸까요? 델타 T. 또 뭐에 비례하냐면 이 벽이 두꺼울수록 열이 전달이 안 될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죠? 벽이 종이처럼 얇은 벽은 바로 뜨거워질 거고 뭐 아주 두꺼운 벽이라면 뜨거워지는데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이 벽의 두께인 L과 반비례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네를 같이 쓰면 우리가 L분의 델타 T라고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벽의 재질에 따라서 굉장히 열이 얼마나 전달되는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이 벽이 쇠일 때랑 상상해 보세요. 나무일 때랑 쇠일 때가 훨씬 금방 열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마다 열이 전달되는 정도가 다른데 우리가 이것을 열 전도도 또는 이건 소문자로 씁니다. 보통 열 전도도 또는 열 전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비례하는 걸 죄송합니다. 내용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얘가 물질마다 비례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실제 전달되는 양은 열 전도도에 따라서 온도 차에 따라서 벽체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서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하는 거고 분자에 있는 애들은 비례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단위를 봐야죠. 외우시는 게 편할지 지금 단위를 다 배우시는 게 편할지 모르겠어서 보시게 되면 식이랑 똑같아요. 자, 와트. 실제로 저쪽으로 전달되는 열량은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자, Q는 K와 L분의 델타 T입니다. 단위를 봐볼게요. 얘가 온도니까 그냥 차이니까 켈빈이라고 봐보겠습니다. 요 L은 미터예요. 자, 이 열량은 와트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K의 단위는 무엇인가요인데 요게 K의 단위가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K만 두고 식을 넘겨보면 K는 Q와 요게 지금 이제 위아래가 바뀌어야죠. 이항했으니까 델타 T분의 L이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Q가 와트예요. 그리고 온도가 켈빈이 되고 L이 미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 여기 지금 뭐 하나가 빠져서 그런 건데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벽의 면적이 열을 전달되는 면적이 클수록 열이 또 많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불로 지지는 면적이 클수록. 그래서 원래 곱하기 미터 제곱분의 1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K를 가지고 식을 정리했기 때문에 원래 A도 A분의 1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거 단위를 정리해 보면 와트 퍼 K의 미터가 됩니다. 또는 미터.K가 되죠.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자, 한번 봐볼게요. 다시 정리해서 어려우시면 그냥 단위를 외우셔도 됩니다. 자, 와트는 전달되는 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온도 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도는 373 켈빈이었어요. 그러면 100도 빼기 0도나 373 켈빈 빼기 273 켈빈이나 똑같이 10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의 단위는 켈빈이 들어갈 수도 섭씨 온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DEG는 뭐냐면 우리가 디그리라고 해서 각도의 도도 디그리라고 부르지만 온도의 도도 디그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자세히 설명하나 싶기도 하고, 자, 대류입니다. 고체 표면과 유동하는 유체 사이에 발생하는 열 전달 현상입니다. 말로 하면 되게 어려운데 정의를 이걸 바꿔서 설명할 법이 없더라고요. 대류는 쉽게 말하면 이동하는 유체와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또는 이동하는 유체와 이동하는 고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손을 휘적휘적하면 열이 더 전달이 잘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뜨거운 목욕탕에 앉아 있다가 열탕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적응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발이나 손을 휘적휘적하면 더 뜨거워지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대류가 더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립한 건 또 그 대단한 뉴턴이고,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 부르고, 전도와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물론 자세히 공부하면 많이 달라지지만 우리가 이해하실 건 똑같고, 얘는 두께라는 게 없어요. 결국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까랑 똑같이 벽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바람을 훅 분다고 해서 이 벽 두께랑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 이 표면에서 발생하는 열 전달량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가, 얘는 전도는 미터였는데 얘는 제곱미터가 된다는 점만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아까 전도에 있던 물질 두께에 반비례한다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고 표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 열량은 열 전달 계수와 온도 차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사입니다. 복사가 처음에 공부하면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도 복사 열이 중에 하나지만 우리 막 적외선, 자외선 이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실제로 절대 영도라는 건 0켈빈 온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0켈빈 온도보다 높은 애들은 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도죠 지금, 293켈빈인 이 온도는 다 전자기파를 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요. 이 전자기파는 이 지금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을 쏴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주변에 공기가 있든지 없든지 얘는 그냥 복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질이 없더라도 그냥 다 열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 가까이 가면은 뜨겁잖아요. 이게 복사 열 전달에 의해서 그 열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복사는 매질이 필요 없는 유일한 열 전달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복층유리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가 두 장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창호는 하나지만 유리가 두 개고 이렇게 메꿔져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중에 진공유리가 있어요. 이 중간 부분은 진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대류가 일어나도 이 바깥의 표면 온도는 올라가지만 이 진공이기 때문에 이 열이 여기를 뚫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안 되고 대류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단열 효과가 아주 뛰어난 거죠. 근데 우리가 얘가 진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햇빛이 들어오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중간에 매질이 없더라도 복사열은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사에 대한 법칙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립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스테판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스테판과 볼츠만이죠. 법칙입니다. 흑체의 복사 열량은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는 걸로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절대 0도 이상의 온도를 가졌다 했잖아요. 즉 0켈빈보다 큰 온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73켈빈이라고 하면 얘의 복사열은 4승에 비례하는 것만큼 열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얘를 섭씨 온도로 쓴다고 하면 마이너스 100도씨는 복사 에너지가 다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4승이라 좀 양수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다 계산하기 위해서 다 절대 온도를 쓰고 있고, 여기서 이제 흑체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흑체는 자, 우리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대표적인 복사 에너지가 햇빛이죠. 햇빛이 오면 우리가 우리 몸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우리 몸의 체온이 오르지만 반사도 되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방에서 불을 끄고 벽을 쳐다봤을 때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쪽으로 핸드폰 후레쉬를 비추면 우리가 실제로 빛이 이렇게 나와서 이 비추고 있는 내 팔도 보여요. 잘 모르겠는 분은 해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빛이 이 벽에서 흡수도 하지만 반사도 하기 때문이죠. 흑체라는 건 반사를 안 하는 물질이에요. 이상적으로 이론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흑체는, 그러니까 흑체를 기준으로 우리가 법칙이나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어차피 흑체 외엔 물질은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우리가 흑체의 복사 열량은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거에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이때 이 표시는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67 곱하기 10의 8승 5678이죠. 얘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여기에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는 점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면 돼요. 물체의 표면 온도가 250도씨에서 650도로 상승하면 열 복사량은 몇 배 정도 상승하는가? 아까 외워야 될 건 그냥 Q라고 적겠습니다. 열 복사 열량은 시그마 T의 4승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T가 절대 온도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의 온도를 T1이라고 하고 나중에 온도를 T2라고 봤을 때 우리가 T1에서 T2로 바뀌면 얼마나 늘어나냐기 때문에 우리가 늘어난 Q2는 처음 Q1에서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럼 결국 시그마 T2의 4승이고 얘는 시그마 T1의 4승이 돼서 시그마끼리는 어차피 지워지니까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250도와 650도는 지금 섭씨 온도기 때문에 얘네를 환산해서 처음 온도는 250 플러스 273도를 해주면 켈빈 온도가 되죠. 그리고 나중은 650에서 273도를 더해주면 또 켈빈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4승을 곱해주게 되면 얘가 9.7이 나옵니다. 잘못 썼네요. 9.7. 그래서 9.7배 커지기 때문에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열복사에 관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열복사량은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있는데 항상 4승, 이건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4승에 비례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 퓨리에의 법칙, 친절하게 전도라고도 써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냥 쓱 봐볼게요. 전열체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두께에 비례한다, 열 전도도에 비례한다, 전열체 내부 온도차에 비례한다. 제가 앞에 식을 안 써놨는데 어차피 유체역학에서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따로 안 써둔 겁니다. 우리가 열 전도도는, 전도양은 K의 L분의 델타 T였어요. 원래 면적까지요. 그래서 분자에 있는 애들은 비례한다, 분모에 있는 건 반비례한다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 비례한다가 4개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게 길이니까, 두께니까 여기 전열체의 두께에 반비례한다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전열체라는 건 열을 전달하는 물체입니다. 이 면적이 클수록 열이 많이 전달될 거예요. 좁은 거보다 당연히 큰 게 많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열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열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그냥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 전도도라고 하는 건 아까 비례상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 전도도가 클수록 열이 잘 전달되는 거고 열 전도도가 작을수록 열 전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온도차가 클수록 이동 열량은 많아지게 되겠죠.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